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식당이나 마트의 직원이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무척 화가 난다는 분의 사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잠깐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글을 쓰고 다시 방문해서 그 직원이 인사를 하는지 확인까지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무시당하는 느낌과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느 정도는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자료긴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회사에서 열등감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대를 졸업했지만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입사한 K씨. 꿈꾸던 곳에 입사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학력도 스펙도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먼저 나섰고 자주 식사를 대접하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무척 신경을 썼죠. 그 결과 K씨는 직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주어진 일을 잘하는 반면 창의적이지 못하고 남들보다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K씨의 말을 빌려보면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업무 능력도 뒤처지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은커녕 업무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대로 영영 경쟁에서 낙오될 것만 같다 라고 합니다. 실수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렵고 칭찬을 받으면 부담스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열등감을 느끼면서 직장인 3년 차지만 직장 생활은 점점 버거워진다고 해요. 다 잘 풀린 것 같은데 또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등감의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남들보다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인데요. 외모, 실력, 학벌, 집안 등이 처진다고 생각하고 부러움이나 수치심, 그리고 질투심이나 연민 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슷한 정도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별로 없을까요?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체 결함이 있었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혹은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아예 못 받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늘 남보다 못하고 무가치하다고 평가받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일 겁니다. 자신감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자기 효능감처럼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즉 자아 개념을 형성하죠. 자아 개념은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 자부심으로 구성되는데 자아 이상은 이상적인 나, 자아 이미지는 현실적인 나, 자부심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정도예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즉 자아 이상이 너무 크면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현실의 나, 즉 자아 이미지가 올라가면 자부심이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반대로 자아 이미지가 내려가면 자부심이 줄고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자신감 중에서도 자기 효능감, 즉 업무와 관련된 자신감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확신, 이 자기 효능감은
동기부여와 성과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 작더라도 성공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죠. 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강력한 자기 최면 효과를 활용하고 신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핵심 단어 3가지로 요약해 봅시다.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입니다. 첫째, 자신감입니다. 후박사는 본인의 저서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 이 자신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3가지가 있다. 1. 의미와 목표 상실이다. 2. 미완성 과제다. 3.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의미와 목표의 상실, 미완성 과제, 그리고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려면 인생에 뚜렷한 의미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높이 잘 자란 대나무가 매듭이 튼튼한 것처럼 매사에 매듭을 짓는 건 아주 중요하며, 어린 시절 받은 파괴적인 비난이나 조건적 사랑에서 벗어나 충분히 자신을 응원하자는 것이죠. 자신감을 위해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둘째,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부심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자부심과 자신감의 원천인 것이죠. 이 자부심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나를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둘째, 남이 나를 좋아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는 갈등과 상처만 남기니까요. 마지막 셋째, 남을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자부심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생기는데요. 꼭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아주 잘한 거라고 소소한 나의 장점과 행위를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일이 마무리되면 스스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위축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셋째, 헌신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헌신해 보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는 않고요. 대가가 없어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 작은 힘이 남에게 큰 힘이 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부심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보상입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는 열등감. 열등감은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는 연인 사이에도 파고들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나쁘기만 할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은 인간이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며 열등감을 자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방송에서 유재석 씨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한 분야를 스스로 만족할 만큼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열등감을 원동력 삼아 실력을 갈고 닦다 보면 자존감까지 높아집니다.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실력을 키우면서 자신감과 자부심, 자존감까지 높이는 계기로 삼아 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